예, 반갑습니다. 유선입니다. 예, 4월 20일 수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수완박으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예, 사법부가 전례 없이 이런 입법은 본 적이 없다라고 자기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국가 법질서, 특히 사법체계가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예, 직접 어떤 의미에서 수혜 당사자, 국가 권력기관 간의 권한 배분 차원에서는 더 많은 권한을 가져오게 될 수혜자라고 하는 경찰조차도 반대하는, 예, 업무량이 폭주하면서 수사부서에서 타부서로 일자리를 근무처를 옮기고자 하는 경찰이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이런 무리한 무모한 짓을 왜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검찰도 반대, 모든 유관기관들 단체들이 다 반대합니다. 국민들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크죠. 아마 여기에 찬동하는 사람들은 일부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일부 불량 세력들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형태를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어떤 의미에서 직무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 이제 뭐 날짜 그래봐야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탓이죠. 책임이라기보다 탓을 검찰로 돌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집권당, 민주당의 폭거, 이 폭거를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나무라는 시험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있다고 말이죠. 부추기는 듯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는 문재인, 그 저희가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정말 지도자답지 않은 행태, 마지막까지 단 한순간도 어떤 의미에서 자기 직책에 어울리는 소행, 언행을 보여주지 못한 문재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뭐냐, 도대체 국가가 뭐냐, 좀 멀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걸 보면서 국가라는 게 뭘까, 러시아 푸틴 이런 쪽 보면서 말이죠. 이게 개인의 사유물이냐,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냐, 뭐냐. 이 나라라는 게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는 짐이고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느냐, 아니면 진짜 든든한 버팀목이고 안전판이냐, 이 국가가 도대체 뭐냐, 국가는 왜 필요하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런저런 생각들, 시사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북한이 이 검수완박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남한을 겨냥한, 뭐 이렇게 되면 ICBM으로 미국, 또 탄도미사일로 일본, 또 이제 전술 핵미사일, 소형 전술 핵미사일로 이제 남한을 겨냥한 두 발의 전술 핵미사일 실험을 했다는 건데, 북한이 공언해온 소위 핵으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군사안보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걸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뭐 말은 선제 타격인데 그게 말처럼 쉽냐라는 거죠. 네? 이걸 방어할 방법이 없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습니다. 나라 국가는 텅텅 비었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봤을 때 군수라든지 뭐 작전이라든지 뭐 모든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게 안보가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완전히 방치되어 있잖아요. 뭐 일례로 보게 되면 뭐 그런 전시 상황은 아닙니다만 중국 군용기, 러시아의 폭격기, 이게 이제 우리 영해를 직접 침범해도 아무런 소리도 못하는, 또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쉬쉬하고 있는, 은폐하기에 급급한, 그렇죠? 북한 미사일 발사도 이제 언젠가 뽀록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들통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뒤늦게서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NSC도 이제 하는 신용만 했고,
예?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걸 가지고 그렇게 국가안보 이야기 난리 피웠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빈대도 낯짝이 있으니까 예, 뒤늦은 NSC 하는 신용만 하고 이렇게 은폐하기 급급한 예, 이런 정보. 참 이 나라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정말 지킬 수 있는가? 이 문재인 정부 같은 이런 세력들에게 또 이제 뭐 진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라지만 그나마 그래도 벼랑 끝에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참 어떤 의미에서 국군이 아직 그래도 다 하지 않았구나라고 다소 좀 고전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위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쩌다 나라 꼴이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 지금 이런 판국입니다. 이런 판국에 지금 선관위 지금 선거제도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이렇게까지 나라가 엉망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지난 지방선거도 이렇지 않았을 거고 총선도 이러지 않았을 거고 이번 대선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부정,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노정희 사태가 문제의 종결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예, 노정희는 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예, 이 조사받아야 된다. 조사, 수사 등을 해서 처벌해야 된다. 엄벌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단순히 선관위에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고 선관위 업무 전반을 직무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관위 뭐 헌법상의 독립기관에서 감사 못 받겠다. 이 거짓말이죠. 그런 전력 없다. 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죠? 노정희의 말 자체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예. 감사원의 감찰, 직무감찰 대상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20년간 직무감찰을 11번 받은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11번이나 직무감찰을 받았다.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직무감찰을 했다는 거죠. 예? 직무감찰 해야 되고 직무감사. 그 다음에 더 나아갔을 때는 예산감사도 해봐야 된다. 이거 지금. 예.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쓸데없는 일을 하려면 거기에 예산 집행을 했을 거니까. 예.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 또한 물어야 된다는 거죠. 노정희 그 앞서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또 거기 그 당시에 상임위원으로 있었던 조혜주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 뭐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민주당 쪽에도 있고 소위 말해서 선거 조작 기술 전문가들이라고 일명 칭해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뭐 누구누구 이야기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선거사범은 법정 최고형인 3.15 부정선거 때 사형시켰습니다. 그죠? 이렇게 엄단해야 바로 잡니다. 지금 이제 선관위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중앙선관위가 대법관이 선관위장하고 있죠. 지역선관위는 각급 법원의 소위 그 부장판사급들, 뭐 법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것도 부장판사들이죠. 주로. 거기 지역선관위원장 하고 있어요. 법원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놈들 수사해가지고 기소해봐야 저끼리 제19 감사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법원하고 선거관리기관하고의 이제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기관이 공무원 조직에 또 장악되어 있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예. 현행 이런 제도로는 이게 견제 균형이 안 된다. 감시 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선거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런 부분까지도 속속들이 좀 들여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사람 그냥 사퇴하고 말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위상 이야기를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난 문재인 정권 등극한 집권하기 시작한 소위 이제 2017년이죠. 그때부터 소위 촛불 전국 이러면서 불순 세력들이 준동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선관위에 들어있는 일부 불순 세력들이 준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조혜주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고 이게 표면화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아예 내놓고 하기 시작한 거죠. 조금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조금 해보니까 이게 그냥 충분히 이게 덮어 넘어갈 수 있네. 언론 장악하고 이러니까 방송 시스템, 선거 방송 시스템, 개표 방송 시스템하고도 이게 다
서버에서 다 가능하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미쳐간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이게 온오프 선거 투개표 시스템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하여튼 간에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속된 말로 맛이 가버렸어요. 예. 지금 오늘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쪽 사설을 보게 되면 뭐 선관위 이야기가 사설로 등장하잖아요. 예. 근데 왜 기사를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참 이중적이야, 언론들. 예. 뉴 미디어, 뭐 올드 미디어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표현까지 등장합니다만 이 올드 미디어들, 소위 메이저 언론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언론의 본령을 망각하고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또 장사 속에만 눈이 밝아서 이리저리 눈치 살피는 언론, 그런 언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예. 오히려 지금 난국에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난 총선 이후로부터 이 어수선한 난국, 조국 사태 이후 어수선한 난국에서는 유튜버라고 하는 뉴미디어들이 정말 열심히 했죠. 그 이외에 이제 오프라인 조직으로는 국투본, 민경욱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국투본,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대표가 같이 힘을 하고 있는 소위 부정선거 방지대, 그 다음에 뭐 청년 변호사회 등등등 있잖아요. 예, 이거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는 아예 정권 방패용, 어떤 의미에서 정권 조작용, 권력 조작용이 됐죠. 선거를 아예 조작 기획해 가지고 그 기획 의도한 대로 그냥 이렇게 연출해내는 뭐 그런 지경에까지 갔다라고 혹평을 받는 이런 선거, 이 선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도 여러분 그게 그런 승리 정도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잖아요. 최소 300만 표 이상은 차이가 나는, 이게 퍼센티지로 하게 되면 약 20% 내외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뭐 온오프 다 전문가들이요. 통계학 전문가, 또 컴퓨터공학 전문가들이 세세하게 지금 분석해서 내놓고 있잖아요. 이거는 언론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제 검찰 수사를 해야 되겠죠. 바로 직전에 소쿠리 투표 보셨잖아요, 여러분. 예. 비밀 투표, 직접 투표, 헌법상의 선거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듣보잡 선거 보셨잖아요. 그게 선거 부정 아니고 그게 부실 관리인가요, 여러분? 관리 부실인가요? 부정이죠, 여러분. 부정이죠. 선거 부정이죠. 뭐 전체적으로 선거 자체를 부정으로 규정할지 일부 행위 자체를 부정으로 규정할지 선거 부정이냐 부정선거냐 문제일 뿐이지 부정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실인가요?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미 우편 투표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관리 부실인가요, 여러분? 빈 종이가 들어가 있으면 관리 부실에서 할 수 있지만 기표되어 있는 투표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관리 부실인가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예. 자, 일단 예. 그리고 선거 소송들 왜 이렇게 미루나요? 2년씩 질질 임기 만료 때까지 끌 건가요? 이거 그냥 단순히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예? 때에 맞게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 이거 자체가 중대한 범죄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 저 사소한 범죄 또 증거인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다못해 증거를 은닉하고 사실을 은폐하는 데에 조력한 최소한 공범관계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법원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선거재판에서. 한 개의 선거구도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온 선거구가 없어요. 선거소송. 120개 이상이 되었다가 지금 그 사이에 뭐 이 질질 끌고 하는 거 보니까 소득 없겠다 싶어서 소취하해버린 데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애초에는 120군데가 넘었잖아요. 127군데가 그랬죠. 지금 120군데 정도가 남아있죠. 어느 한 곳도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온 데가 없습니다. 이게 선관위 문제만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법원 조직도 문제가 있죠. 특히 법관들. 예. 재검표 이후에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게 천대엽, 조재현, 김선수, 뭐 지금 사퇴한 노정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중에서도 천대엽, 조재현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 정권 방패용 선관위,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선관위냐는 거죠. 그렇죠. 이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말 최후의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선관위가 정권의 편을 들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나라 꼴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일단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보다가 지금 현재 나라 꼴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지금 금리 문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죠? 국제금리. 왜냐하면 각국의 부채들이 너무 많아요. 부채들. 지금 보시면 전쟁하는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이게 전부 다 이제 전후 복구든 그다음에 이 전장 전비에 들어가는 거 이 경비들 전부 다 나중에 다 부채가 될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네. 그거 아니어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등등 해가지고 팬데믹 이후로 이 부채가 너무 많다고요. 세계 경제도 안 좋고. 자, 부채, 예, 금리. 자, 그러다가 지금 이제 환율 문제까지 겹칠 거란 말이죠. 자, 여기에 지금 현재 바로 직접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 해서 보게 되면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려진 게 너무 많은데요. 이 국내에는 지금 현재 당면에서 보게 되면 검수완박 때문에 가려진 게 너무 많죠. 언론 지금 보게 되면 언론도 또 알박기가 아니죠. 데모질을 하려고 지금 들고 있잖아요. 예, 경영진 교체를 거의 뭐 불가능할 수준으로 5분의 3 이상 뭐 이렇게 이사회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이사회 숫자를 늘리고 거기에 5분의 3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 임명하게 그러니까 사장 임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사장 못 바꾸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이게 지금 또 검소완박에 같이 이제 묻어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꼭 먹고 안 먹고죠. 하다 못해 안 되면 언론이라도 거머쥐고 계속해서 이제 발목을 잡겠다는 건데 이 저희 지금 현재 제대로 되고 있나요? 국민의힘 뭐 하고 있나요 도대체? 저게 정당인가요 도대체? 노인정인가요? 정당인가요 여러분? 이거 윤석열 정부 지금 뭐 당 바로 돌아서 지방선거라서 그런데 확실하게 세력들 정치 세력들 완전히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합당하면서 안철수 쪽하고 합당하면서 국민의힘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는 건데 간판도 바꾸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 완전히 싹 다 정리해야 됩니다. 싹 다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지금 워낙 저 불량 세력들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니까 그나마 그래라도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세력을 지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 윤석열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 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당대표가 정작 성상납 의혹의 의심의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리고 매 분탕질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잖아요. 그 불순 세력들 또 있죠. 예. 싹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아마 윤석열 정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거다. 오리알 될지도 모른다. 될지도 모른다. 자,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다가 지금 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장 식탁 물가가 더 비상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 지금 전쟁하느라고 파종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파종할 수가 없죠. 계속 뭐 포탄 떨어지고 총알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어떻게 파종을 하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서유럽에서는 최대 곡창지대인데 올 봄에 지금 곡식들 파종을 못했다는 거예요. 파종 면적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이제 중국은 저들 생산 체계도 있어가지고 보다 직접적으로 압니다만 중국 쪽에 인력이 없습니다.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가가 지금
글쎄요, 40%에서 60%까지 물가가 뛰어버렸어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건비부터 했어요. 예. 일단 중국이 지금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곡창지대죠. 어쨌든 간에 밉든 곱든 간에 예, 지금 파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농사 못 짓고 있어요. 예, 각 지역별로 봉쇄가 돌아가면서 있어가지고 인력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만큼 농기계가 잘 보급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중국 가보시면. 예,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37% 1년 사이에 올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보게 되면 약 60%, 예, 최소 40% 이상 올랐습니다. 예, 시장 거래 가격이. 그러다가 이제 말 못할 이면에 인건비 이런 쪽은 뭐 2배, 3배, 3배 정도 올랐고요. 저들 지금 생산 체계 여러분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도 천연물이죠. 내추럴 관련해서 생산 체계에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뭐 이전 여러분들이 접하시던 그 가격에서 그대로 전해드리잖아요. 예, 이전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최소한의 운반비, 인건비 정도만이었는데 예, 지금은 예,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회원들 소용이니까 그냥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예, 그런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미주 쪽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라든지 남미 쪽요. 이런 쪽에 지금 현재 난립니다, 여러분. 예. 산불, 그 다음에 가뭄. 지금 아프리카 쪽을 또 보시면 아프리카도 나름대로 이제 세계 곡물 시장에 기여하는 게 있어요. 일부 아주 제한적이지만 여러분 뭐 가장 많이 기호식품으로 드시는 커피 이런 것도 이제 주로 아프리카, 남미죠. 그 남미 쪽은 지금 가뭄이 심하고요. 가뭄이 심합니다. 북미 쪽은 산불 때문에 가뭄 산불.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 네, 아프리카 쪽도 지금 보시면 바로 직전에 뉴스된 남아공 홍수 사태 등등 해가지고 기상 이변이 잦아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북아프리카는 사막 등등 해서 시원찮고 그나마 이제 될 수 있는 게 중부 남부 아프리카인데 거기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 농사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곡물가가 비상입니다. 비상입니다. 근데 이 나라 지금 뭐 식량 안보가 지켜지고 있어요. 무슨 뭐 소위 말해서 군사 안보가 지켜지고 있어요. 외교 안보가 지켜지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하나 똑바로 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여기에 검수완박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잘못 덮고 저 부패 비리 덮기에만 급급하고 있어요. 집권하고 있을 때는 나라 온통 거들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엉망진창으로 만든 죄값 받을까 봐서 벌벌 떨면서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 도대체 국가라는 게 우리에게 뭐냐는 거죠. 국가라는 게 우리에게 뭐냐는 거죠. 네? 북한 핵이 지금 바로 머리 위에 떨어질 판에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데에 훈련도 안 해. 대비도 안 해.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죠, 이 정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이걸 당장 뜯어고치겠다는 거잖아요. 자, 지금 현재 한미연합훈련 하고 있습니다. 하면 많아죠. 뭐 실기동 병력들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데 또 게임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나라 꼴이 이런 꼴이 있냐는 거죠. 내일 세금 다 내고 있는데 뭐 권한 안 준 것도 아니고 저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저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가다가 지금 막장으로 가버린 게 저 잘못도 이제는 들통날까봐 겁이 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예?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정말 국가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위한 국가여야 하지 사회 전체를 위한 일부 파당적 특정 집단, 불순 세력들, 대깨문들, 민주당을 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예? 이 한 집단에는 규범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뭐 동창회를 하더라도 회칙이 있는 건데 규범이 있어야 되고 상식이 있어야 되고 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사회관계라 해도 좋고 국제관계라 해도 좋고 이런 어떤 뭐 요즘 표현을 하게 되면 소위 세계 시장에서의 부죠, 부. 욕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공통의 목표가 되고 아젠다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는 나라 자체가 방향이 없어, 목표가 없어. 들어먹는 게 목표야. 어? 먼저 보는 놈이 임자야. 이게 무슨 나라 꼴이냐. 그리고 들어먹고 먼저 보고 깽판 치고 난 다음에 그거 덮기 급급하는 게 이게 무슨 너도 나도 들어먹는 게 목표인 나라. 이거는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력들이 해놓은 짓이 뭔가요? 그러고 잡아떼고 오리발 내밀고 그러고 교묘하게 말로 포장해가지고 천하의 폐악질을 가지고 무슨 뭐 엄청난 개혁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인간종들. 이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체도 그렇고 뭐 우리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 하나도 그렇고 쓰고 있는 이 폰 하나도 그렇고 얼마나 정밀 부품입니까, 여러분? 그죠? 정말 조심조심 잘 다루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편리하고 유용한 거죠. 이걸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고 나라 곳간 다 털어먹어버리고 말이죠. 어? 지금 당장이라도 뭐 북한 미사일이 한 방 딱 쏘면 그거 방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로는 뭐 다 해낸다가 큰 소리 뻥뻥 칩니다만 이게 허풍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죠. 바랄 뿐이죠. 진짜 그런지는 확인된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대책이 없다는 소리는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뭘까라는 거죠. 정말 정밀하고 정말 꼼꼼하고 치밀하고 자상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정부가 국민에게. 이 국민들에게 너무 이렇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말이죠. 상실감을 안겨주는 이런 정부, 이런 나라. 이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보통 주민이 털고 국민 뒤통수 치는 거. 이게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생각이 정말 떠나지 않는 그런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뭐 무슨 제도, 지금 검수완박 이야기합니다. 검찰개 그 1년 전에 바꾼 검찰이잖아요. 저 입맛대로 뜯어고친 거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국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야, 내한테 하듯이 우리 가족한테 하듯이 탈탈 털어라 그러는데 저들이 못 털게 다 바꿔놨어요. 6대 범죄, 그중 6대 범죄도 지금 더 줄여놨죠. 대통령령 훈령으로 법무부 장관 훈령 등등 해가지고 그 6대 범죄도 그나마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6대 범죄를 하게 해놨는데 그것도 또 지금 거의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보셨잖아요. 남부지검인가 있던 경제범죄 수사단,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없애버렸잖아요, 여러분. 경제범죄 수사 못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줄여놓고 지금 와가지고 하라 그래요. 지금은 조국이가 참 세대갈인지 한번 보십시오. 지가 있을 때, 추미애가 있을 때, 저들이 있을 때에 검찰에서 그런 수사를 못하게 해놨어. 그런데 지금 정호의 자녀 수사하라 그래. 이 앞뒤 안 맞는 소리야.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수사하더라도. 저가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저들도 모르는. 뭐 이야기 하려다가 옆으로 좀 갔습니다만 우리 지금 정치 권력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 사회는 말이죠. 뭐 전 세계에 뭐 유명하다, 선진적이다, 좋다는 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도 좋게 살아나는 게 없어요. 아마 10중 8구는 다 악용되는 다른 꼼수를 하기 위한 편법으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명분으로 쓸 뿐이지 실질은 없는 전 세계적으로 좋은 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제도도 어떠한 정책도 한국에만 들어오면 이 나라에만 들어오면 전부 다 왜곡되고 전부 다 악용되고 많아. 이게 뭘까요?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제도 보장, 제도적 보장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공부할 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바보야.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사람이야. 그 제도를 운영하는 그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이 문제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달콤한 미사여구, 감언이설로 우리 국민들 눈과 귀, 생각을 혼란스럽게 했습니까? 이 불량 세력들. 여러분 불량 세력 그러니까 듣기 싫나요? 일단 양심불량이잖아요, 여러분. 언행이 불량하잖아요. 말하는 게 불량하고 굉장히 건달스럽죠. 걸핏하면 뭐 이상한 신조어 만들어가지고 이게 말이죠. 개콘도 아니고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말이죠. 말이 불량하고 행실이 불량하고 불량 세력이죠. 뭐 간첩 이런 그거는 불순이고요, 여러분. 일부 불순 세력도 있잖아요. 네? 뭐 하나 들어오면 그걸 다 꽈버려.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요. 이 나라에 이 정부, 이 나라, 이 권력기관에 이 공무원들 뭐 규제 아무리 풀고 규제 아무리 뭐 해봐야 공무원들이 그걸 악용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국가 공공의 정보를 빼가지고 지가 사적으로 투기해버리고 저 가족들한테 투기하고 아는 놈한테 뭐 명의신탁하고 이런 식으로 먼저 들어먹어버리는 이 부패 만연구조. 지금 이 나라에는 근본적으로 윤리 있죠. 공직윤리, 국가윤리, 공공의 윤리. 좀 이러니까 좀 고리타분한 도덕률처럼 들리시나요? 그게 먼저 서야 된다. 사람을 먼저 세워야 된다. 권리 주장 이전에 그 주장할 만한 꼴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걸 먼저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치가 먼저 돼야 된다. 그거 안 하는 꼴이 안 돼 있는데 자꾸 우역다짐하고 돌아서서 딴짓하고 이런 거를 감시하고 도둑을 잡아야죠. 나쁜 놈 두드리 잡아야죠. 그래서 법질서를 확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탕 위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망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국민들의 부담,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낼 돈 세금 다 냈는데 나라 꼴은 없고 기대하고 있는 그나마 그래도 뭐 버팀목이 되고 안전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게 와장창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오는 거라. 뭐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 되겠지만 여차해서 예전처럼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침탈되거나 크게 동요되는 사태가 오면 이 국민 자존심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 삶의 향유라는 거는 송두리째 다 박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피해가 그런 의미에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온다, 우리 국민들에게 온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전부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볼 문제냐는 거죠. 이 불량 세력들, 이 불순 세력들이 무슨 짓을 해도 거기에 지지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무리 내 편이지만, 네 편, 내 편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곧바로 우리들의 내 눈을 내가 찌르는 꼴이 된다. 우리 국민들의 눈을 국민이 찌르는 꼴이 된다. 이 자들은 먹고 튀는 것만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와중에도 옷 이야기 나오고 폐물 이야기 나오니까 그걸 먼저 빼돌린 것 같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언론에서 지금 검수완박 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거라고 알아라고 지금 흘려주는 거예요. 네? 딸 사위 그 문제가 있고 뭐 좀 이렇게 뇌물까지도 좀 뭐 이렇게 뇌물이라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까지 좀 뭐 의심스러운 돈 흐름 정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언론에 흘려주는 거예요. 검수완박.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들어먹는 짓 한 거, 이거 가리기 위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국민 세금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뭐 팔찌 하나, 반지 하나, 그게 뭐 몇십 원짜리, 몇만 원짜리, 몇 억짜리든 간에 그게 다 세금이잖아요. 심지어는
정부 조달 물품이라는 박스 도장까지 있는 것을 이삿짐이라고 옮겼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박스만 썼는지 그 안에 정부 조달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물품이 왜 반출되나요, 여러분? 네, 이런 이야기. 네, 이거는 뭐 사소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틀에서는 사소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나라 이 사회에는 어떤 제도도 어떤 정책도 다 악용된다. 다 왜곡된다는 거. 이 현실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미사 여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네. 말 잘 듣고 입 잘 듣고 한 이 세력들에게 더더욱 경각심을 갖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 예. 오늘 아침은 그런저런 생각들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말 이 나라가 뭔지, 지금 이 시절을 살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